자, 시작합시다. 극한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극한에는 여러분들 별 개념은 없습니다. 처음 배웠던 생소한 개념이었던 리미트 개념.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내가 1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논하는 거거든요. 1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1보다는 조금 작기도 하고요. 조금 크기도 해요. 1보다 조금 작다. 1보다 조금 작다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1이라는 지점이 있고 우리가 함수가 있을 때 1보다 조금 작은 왼쪽에서 1에 한없이 다가갔다라고 배웠었고요. 1보다 조금 크다는 오른쪽에서 1에 한없이 다가갔다라고 배웠는데 어찌됐든 조금 작잖아. 어찌됐든 조금 크잖아.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했는데 옛날에는 이걸 1 빼기 0이라고 나타냈고 옛날에는 이걸 1 더하기 0이라고 표현했어요. 0만큼 작다. 작긴 한데 0만큼 작아서 얼만큼 작은지 조금 좀 애매한 거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한 2018년, 2019년 요때쯤부로 얘네가 소거됩니다. 사라져요.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남은 건데 1 빼기 0, 1 더하기 0은 여러분들 합성함수의 극한에서 내가 실제로 사용을 할 겁니다. 저 개념을 써야 문제가 더 쉬운 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럼 정확히 여기 지점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얘네들은 우극한, 좌극한, 1을 기준으로 왼쪽, 1을 기준으로 오른쪽, 정확히 1일 때는 우리 기존에 써왔던 함수값으로 표시를 했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지금 개념 배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같으면 극한값이 같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라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내 왔고요. 거기에 함수값까지 일치한다. 좌극한과 우극한과 여기에 함수값까지 일치한다라고 하면 이 상태는 극한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일치했을 때 연속이다. 연속은 우리가 그냥 국어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끊어지지 않았다.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 정도로만 해석하면 되는데 말 잘못했어요. 연결되어 있다. 부드럽게까지 간 미분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 정도로 해석이 될 거고요. 정확히 이 개념만 활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오늘은 끝입니다. 너네 이 개념 외에 없습니다. 딱 하나 샌드위치 정리 정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 기억 안 나는 것들 수렴, 극한값이 존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이더라. 그러면 얘는 l에 수렴하더라. x가 a로 갈 때 fx는 l에 수렴한다. l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라는 얘기 있었고요. 또 다음과 같이 생긴 함수에서 계속 올라가요.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여기는 음의 무한대로, 여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플러스 무한 개념과 마이너스 무한의 개념이 있었고요. 무한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한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값을 갖는지 모르니까 발산한다로 마무리를 시켜버린 게 끝이에요. 그리고 숫자가 아니라 몰라요. 그러면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극한값이 얼마라고 해줄 수가 없으니 좌극한은 얼마야, 우극한은 얼마야, 예를 들어 좌극한은 2야, 우극한은 1이야 할 수 있는데 극한값은 모른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발산한다라고 얘기 안 해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산은 무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까지. 또 까먹었을 만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극한과 연속 파트가 내용이 짧고요. 요 정도 개념만 가지고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극한이라는 내용을 처음 배웠을 때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에 한없이 가깝게 가는데 1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고요. 1보다 조금 클 수도 있어요. 1보다 조금 작은 쟤를 보고 좌극한이라고 하고요. 1보다 조금 큰 곳에 가는 걸 보고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항상 극한값, 좌극한값은 표현 이상한데? 좌극한, 우극한 뒤에 붙어있는 건 값이겠죠? 그래서 좌극한값, 우극한값, 극한값, 함수값, 최소값, 최대값, 극대값, 극소값 맨 뒤에 값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가 봐야 될 건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y좌표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y좌표 이 친구가 1,0 자리이기 때문에 좌극한은 0보다 조금 크다. 우극한은 0보다 조금 작다. 너네들이 여기다가 답은 0이라고 쓸 거고 0이라고 쓸 거예요. 하지만 니네 머릿속에는 아 좌극한이 0보다 조금 크구나, 우극한은 0보다 조금 작구나 라고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왜 하냐? 합성함수 때문에. 합성함수 들어가면 이거를 한 번 더 엮어서 쓸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답에다가 니네가 0 플러스 0 마이너스 쓰면 안 된다. 전체 다 오답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갔을 때 왼쪽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 개념에 충실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미적분 1은요. 절대로 킬러에서 안 빠질 거예요. 너네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킬러도 여기거든요. 내년 킬러도 여기입니다. 아니, 극한 연속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극한이든 연속이든 미분이든 적분이든 상관없어요. 이 4개 중에 킬러가 무조건 나와요. 수투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아, 수투랜다. 미안. 미적분 1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기본 개념만 가지고도 충실히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가르칠 거야. 몇 대 몇의 관계를 가지고 이런 그 스킬들을 가르칠 거거든요. 사유는 내신 때문이에요. 정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 때문에 그러냐면 선생님 여기 구멍 뚫려 있는데 극한값 존재하나요? 극한이 존재하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만 비교를 합니다. 함수값까지 비교하는 건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에 입각해서 함수값 문제 있지 않나? 아, 그건 연속에서만 신경 쓰는 거지. 나는 극한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좌극한이 2보다는 조금 크다 라고 생각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 우극한은요. 2보다 어떻습니까? 같죠. 2랑 정확히 같구나 이럴 때 정확히 2라고 할 수 있고요. 어차피 조금 큰 거나 같은 거나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 같은 값 2에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여기까지 기억 안 난다 혹시? 있어요? 괜찮아요? 대답하기 싫어요? 빨리. 기억 안 나는 건 없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부담스러워도 괜찮아요? 근데 너가 말을 해줘야 내가 그냥 대충 쓱 넘어가다가 끝내버리면 선생님 저 이해 못했어요. 그거 방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똑같은 걸 한 5번을 설명을 했어. 근데 모르겠대.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기억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긴 할 텐데 지금은 여러분들 전부 다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극한값 구할 때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 그래도 배웠으니까 보면 알 거예요. 2라고 하겠죠. 근데 사실은 원래 대입하는 개념이 아니었고 시작 개념은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주는 개념이었어요. 좌극한은 2보다 조금 작고요. 우극한은 2보다 조금 커요. 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가 1에서의 극한값을 확인하고 싶다. 그래프를 그려서 1에서의 극한값 좌극한은 4보다 조금 크고요. 우극한은 4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게 왜 우리는 대입으로 끝났냐? 다항함수는 연속성을 잃지 않더라. 다항함수는 어떻게 그려도 미분 가능하고요. 어떻게 그려도 연속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를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입하면 되는구나로 끝났던 건데 요즘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봐요. 뭘로 물어보냐면 문제를 출제할 때 이걸 구하시오를 물어보는 게 옛날 문제였다면 요즘 문제는 이걸 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입하면 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개념에 대해 충실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그냥 지금은 나오지 않는 문제니까 지금 안 나오니까 그냥 대입하지 뭐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놔야 되게 생소한 게 나왔는데 이거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유는 니네가 어찌됐든 6개월만 지나면 나랑 고3이 되어 있을 텐데 그때 니네가 똑같이 대입만 해버리면 내가 힘들겠죠? 그게 다예요. 다음 얘네도 마찬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친구는 약분이 돼요.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로 약분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아까 문제처럼 x 플러스 2 그래프를 똑같이 그릴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왜냐? 분모는 얼마가 될 수 없어요? 0이 될 수 없어요. 그럼 x는 얼마가 될 수 없어요? 2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여기 2라는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 구석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를 좀 그지같이 했다고 쳐보자. 다음 중 극한값을 구하시오를 내버리고 그 밑에다가 연속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보자. 이 친구는 사실 연속이 아니에요. 2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극한값은 실제 함수값과 지장 없이 없는데 있다고 쳐도 그 값이랑 똑같은 값을 갖는다 이거야.
그래서 너네가 대입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부정형입니다.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부정형입니다. 0분의 0꼴. 해석이 어렵더라. 부정형이라고 하는 건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정해질 수 있게 우리가 바꿔줘야 돼. 그럼 어떻게 바꿀 거야? 지금 첫 번째, 약분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뒤에 다른 내용들이 더 나오겠죠? 다른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가 내 최종 결론이에요. 바꿔줘야 돼. 어떻게? 약분을 통해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바꿔줘야 돼. 실제로 x에 5를 대입해보니까 얘도 0분의 0이야. 왜? 밑에가 인수분해가 되면서 다음처럼 분자와 분모에 둘 다 x-5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0분의 0이야. 그럼 얘네만 약분이 돼준다면 이제 0분의 0꼴인 부정형이 아닐 거고 실제로 5를 대입해보니까 7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 그래프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렇게 5에서 한번 마이너스 2는 애초에 점근선이라서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도 정의 안 되고요. 5에서도 정의가 안 됩니다. 따라서 연속이 안 됩니다. 이 친구도.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요? 다음 두 번째 부정형이 5번 케이스. 네. 어제부터 계속 듣고 있어요. 자, 무한이라는 걸 대입할 수 있는가? 무한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한 더하기 무한, 무한 빼기 무한, 무한 분의 무한, 무한 분의 1, 2 분의 무한, 기타 등등 우리가 연산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무한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한이랑 더했어. 우리가 얘네가 실제로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했다라고 하면 이 무한은 몹시 크네. 이 무한도 몹시 크네. 몹시 크고와 몹시 크고를 더하면 몹시 크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들은 우리가 명확히 유추할 수 있어요. 아, 무한이겠구나.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무한에서 무한을 빼면요. 몹시 큰 거에서 몹시 큰 걸 뺐어. 그럼 어떻게 될까? 사라질까? 아니면 남아있을까? 이게 가늠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무한은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 까먹었을까봐 무한은 숫자가 아니고 상태입니다. 내가 개념 수업할 때 항상 하는 말, 여러분들 우주의 크기 얘기하면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거 중학교 때부터 다 배웠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의 상태처럼 커지고 있는 상태가 무한. 수학으로 정의하면 어떤 수가 있어? 그거보다 큰 게 무한이에요. 그럼 그거보다 또 큰 거, 또 큰 거, 또 큰 거. 그럼 얼마나 커질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모르는 애에서 얼마나 큰지 모르는 애를 빼니까 얘도 두 번째 부정형입니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무한 빼기 무한. 엄청 큰 거에서 조금 큰 걸 뺐어. 그럼 아직 엄청 크겠죠. 정확히 큰 거에서, 그러니까 딱 요만한 엄청 큰 거에서 딱 요만한 엄청 큰 걸 뺐어. 그럼 둘이 완전 똑같죠. 그럼 빼면 0이 되겠죠. 엄청 작은 거에서 엄청 큰 걸 뺐어. 그럼 마이너스 무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쟤도 정해지지 않았다. 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정형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부정형이고요. 다음, 무한분의 무한. 이것도 마찬가지. 약분이 만약에 돼? 그러면 땡큐지. 그러면 내가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약분이 안 되면 어떡해? 여기가 엄청 큰 무한이고 분모가 엄청 작은 무한이야. 그러면 분자가 이겼겠죠. 분모가 엄청 큰 무한이고 분자가 엄청 작은 무한이야. 그럼 분모가 이겼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형입니다. 무한분의 무한꼴. 다음 부정형이고요. 무한분의 1. 내가 항상 설명할 때 얘기하는 거. 무한분의 1 얼마입니까? 우주는 얼마니? 예원아 얼마니? 채연아? 민지야? 왜 시선을 피하니? 민지야 얼마니? 그래요. 근데 기억 안 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기억나는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한 것 뿐이고 기억이 안 나면 지금 기억을 살려서 이제 준비를 해야죠. 0입니다. 내가 항상 표현하는 건 빵 한 조각이 있어. 둘이 나눠 먹으면 반씩 먹으면 되겠고 셋이 나눠 먹으면 3분의 1씩 먹으면 되겠고 근데 이게 빵을 먹는 사람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 근데 심지어 엄청 많이 늘어나고 끝난 것도 아니야.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럼 계속 나눠줘야 돼? 아니지. 사실상 내가 먹는 건 없는 거에 가깝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무한분의 1은 0이다라는 건데 쌤 그럼 빵이 100개 있으면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야? 무한분의 100이면 어때요? 사람이 계속 늘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어차피 없어요. 즉 무한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한분의 상수꼴은 전부 다 0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형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상수분의 무한. 무한 엄청 큰 거예요. 근데 2라는 고작 2라는 이 작은 숫자로 나눴어요. 그럼 나눈다고 의미가 있겠나? 없겠죠. 따라서 얘는 무한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부정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남은 부정형은 얘네들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x의 무한이라는 걸 대입을 해봤더니 무한 더하기 2분의 무한이라는 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봤더니 무한분의 무한이라는 꼴과 일치한다는 거죠. 무한에서 2를 더했어. 무한이 있어. 그러면 쌤 얘가 2를 더했으니까 분모가 이겼어요. 분모가 더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한이 어떤 상태의 무한인지를 모르거든. 그래서 부정은 식을 바꿔줘야 합니다. 네, 부정은 누구지? 진짜 아예 모르는 얼굴인데? 학생이 아니었는데? 그죠? 학생이었니? 아니지? 내 또래 남자로 보였거든? 굉장히 젊어 보였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부정형은 식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뭔가 일이 생기면 뭐 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는 이 친구 보면 1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확히는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준다 라고 문제를 풀어줘서 그래서 1 플러스 x분의 2 분의 1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부정형이 아닙니다. 0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0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우리 편법 말고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라는 취지인 거고 나중에 니네가 쌤 이거 양변 x로 나눠야 분모 분자 x로 나눠야 되죠 이렇게 풀고 있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1이라고 바로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니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무한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가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1 해도 음의 무한대가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지금처럼 무한대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이런 거 들어갈 때는 나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나 음의 무한대 별로 안 좋아합니다.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해 줍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면 t는 무한으로 갈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 문제는 진짜 없습니다. 이걸 대입한다고 해서 너네들이 힘들지 않아요. 다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t니까 대입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t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럼 얘를 t로 묶어주면 t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이 되는데 t가 무한 빼기 1 무한에서 1을 뺀 것 따위로는 무한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무한이었고요.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의 최종 이야기로 다항 함수의 크기는 차수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수가 크면 더 큰 친구예요. 그래서 제곱 친구가 더 큰 친구입니다. 실제로 이건 가장 그 개념에 입각한 설명이고요. 까지고요. 다음 리을 마이너스 무한 대입해주면요. 마이너스 무한 플러스 1분의 1 1을 마이너스 무한 플러스 1로 나눴대요. 저거 부정형 아닙니다. 1이라는 애를 무한이라는 몹시 큰 숫자로 나눴다.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뭐 정확히 한 번만 더 갑시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얘가 음의 무한대로 따라가고 있는 형태. 그래서 0에 수렴하더라. 정확히는 0보다 좀 어때요? 0보다 좀 작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까지. 다음 자, 그래서 문제를 내고 싶어. 그럼 아까처럼 기억, 니은, 디귿 형태가 아니라면 너네한테는 무슨 값을 구하라고 시켜야 되는 게 대부분인데 부정형 하나가 빠졌어요. 미안해요. 무한 곱하기 0꼴까지 부정형입니다. 부정형 기억해야 돼서 따로 써놓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값을 구하라고 시켜야 되는데 극한값 체크 한번 해봅시다. 2에서의 우극한 오른쪽에서 2에 가까이 다가간
오른쪽에서 다가왔다가 정인데요. 나는 그냥 2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벗어난 정도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의 우극한은 1이다 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고요.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1에서의 좌극한이 1이고 1에서의 우극한이 1이니까 그 두 값은 같고요.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은 1보다 조금 크고요.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커요. 둘이 달라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여기다가 좌극한, 우극한만 붙여놓고 하나만 물어보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 임의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극한값이 다 존재하더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극한값이 다 존재하더라. 그러면 여기 하나만 끊어져 있는 거 외에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의심할 구석이 없는데 심지어 여기에서도 극한값은 존재하죠.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너네들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극한 안에 극한이 들어있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냥 지금 가볍게 들어두세요. A가 딱 1이야. 그러면 지금 그래프 생긴 거 보면 극한값 존재한다라는 내 말 이해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럼 우리 이럴 때도 있지 않을까? 이게 엄청 작은 걸 잡는 거라며. 그러면 내가 이런 A를 잡아버리면 어때? A가 1보다 정말 작은 거야. A가 1보다 정말 작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이 1보다 정말 작은 애의 우극한은 여기 써야 돼, 여기 써야 돼? 가 문제거든요. 이게 실제 교육청 기출문제예요. 평가원 기출문제. 그러니까 극한에 극한이 들어있는 형태. 극한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한 번만 할 거예요, 지금. 극한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요 점을 기준으로 이 영역을 잡는 행위예요. 영역. 근데 내가 지금 뭘 물어봤냐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라고 물어봤거든요. 이게 정말 작은 거라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들 다들 공통화학까지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분자, 원자까지는 알지 않아요? 그렇죠? 모릅니까? 자, 나는 원자가 뭔지 모른다. 원자까지는 다, 자, 솔직하게 알아 말고요. 진짜 솔직해야 돼. 원자가 뭔지 모른다. 자, 쿼크가 뭔지 모른다. 쿼크까지 다 압니까? 진짜 알아요? 나 씨발 이거 구라 같은데? 내가 좀 더 그냥 넓게 우리가 결국에는 원자라는 아주 작은 개념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게 나와? 전자라는 개념도 나오지. 이게 제일 작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 쿼크라는 개념도 나오지. 시간이 지나면 이거보다 좀 더 작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네? 나도 몰라.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수학에서는 그 있을 수도 있음에 대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딱 보면 내가 엄청 작게 잡아놨잖아. 그럼 여기서 살짝 오른쪽만 가도 여긴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내가 각 잡고 여기 쫙 늘렸어. 그러면 아주 미세한 여기가 없을까?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수학의 이론이에요. 있을 수 있다. 이게 정확한 정의예요. 그래서 극한에 극한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찌 되었던지 간에 너네가 생각했을 때 이거 넘어서야 돼 이런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작은 영역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고등 과정에서의 정의가 아니에요. 근데 극한에 극한이 나오고 이게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5개념을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에 플러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1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둘은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렇게 영역을 잡은, 사실 얘도 존재하고요, 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한번 들어주시고요. 다음 극한은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야 하는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0보다 조금 작다. 그럼 0을 대입할 건데 0보다 작은 것들이 적용되는 곳에 0을 대입할 거고요. 따라서 위식에 0을 대입해 줄 거고 함수값은 1로 나오게 될 거고요. 두 번째, 1보다 조금 크다. 1을 대입할 건데 1보다 조금 큰 게 적용되는 곳에서 1을 대입할 거예요.
1보다 큰 게 적용되는 곳에서 1을 대입할 거고요. 따라서 위식에 1을 대입해줘 보면 0이 나오기 때문에 1에서의 우극한은 0이고요. 0에서의 좌극한은 1입니다. 조금 얘기 바꿔봅시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리미트 x가 1에서의 좌극한을 물어봤다. 그럼 우리는 1보다 조금 작은 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대입했을 거고요. 그랬으면 좌극한은 1이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까지. 다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정석대로 서술형에 풀어야 된다.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구분해서 그려줘야 되고요. 심지어 크거나 같을 때도 안 돼요. 왜? 분모에 2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범 답안에 2 빼고 그릴 겁니다.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그러면 2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 양수 그대로 빠져나오고요. 2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이 음수로 빠져나오게 될 텐데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얘네들의 부호를 다르게 만드는 얘네들의 극한값이 달라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되냐? 2에서의 좌극한을 물어봤으니까 해당 케이스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 최종 결론으로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리미트 x가 2보다 조금 작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절대값의 x 마이너스 2인데 2보다 조금 작을 때라는 이 기호만 봐도 이 친구는 무조건 음수로 빠져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까지 오케이? 됐니? 됐니? 됐어? 아니 안 됐으면 얘기해야 된다니까? 진짜 계속 물어볼 거야. 찝찝하게 그렇게 이래버리면 내가 못 나가. 진짜 된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음수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고 다음 약분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마이너스 x가 나오고 이제 여기다가 얘를 대입할 거거든요. 그럼 극한값은 2야. 여기서 끝낼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 보자. 2보다 좀 어때요? 2 맞지 않니? 아 미안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보다 좀 어때요? 마이너스 2보다 좀 큽니다. 정확한 사유로는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서 2에서의 좌극한을 체크해주는 게 정확한 사유. 근데 여기까지 가기는 귀찮으니 우리가 이걸 그냥 대입했다고 쳐보자.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적용시켜주면 마이너스 2, 이 마이너스까지 플러스로 바꿔준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표현 같이 가져와 보자. 합성 때문에 그래요. 합성. 0이 있으면 여기 0이 있다고 해석해주는 게 좀 편하죠. 2-0을 대입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마이 플러스 0이 되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요? 다음. 극한의 성질. 여기까지만 중요합니다. fx가 l에 수렴하고 gx가 m에 수렴하면 문자는 당연히 중요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 거고요. 얘네들이 다음과 같이 수렴하면 니들이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맘대로 하셔도 되는데 딱 하나 안 돼요. 뭐로 나누면 안 돼요? 0으로 나누면 안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0으로 나누지 말라 그랬어요. 0으로 나누는 건 부정형.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나누는 거 빼고 다 하셔도 됩니다. 수렴합니다. 수렴합니다. 그러면 더하든 곱하든 뭘 하든 니들 맘대로 하세요. 5, 마1 더해주면 5 빼기 2로 마3이 될 거고 정확한 얘기는 저 개념에 의해서 얘네를 찢어서 보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할 일 없을 겁니다. 이런 애가 나올 리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애가 나오겠죠. 이런 애는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하는 건 뭐야? 수렴하고 수렴하면 니들 맘대로 계산해도 된다고 했잖아. 여기서 수렴하면 이라고 얘기를 해줬어. 더하는 건 니들 맘대로 해. 괜찮아. 얘네가 수렴하면 이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럼 얘를 만들고 싶어. 그럼 둘이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요. 그래야 f가 약분되면서 gx만 남거든요. 곱하는 것도 니들 맘대로 해. 괜찮아. 다음 f랑 g가 존재한다 그랬어. 이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걸 뒤에 걸로 나눠야 돼요.
나누는 거 내가 된다 했나? 안 된다 했거든요. 얼마일 때 안 된다고요? 0일 때 못 나눈다고요. 그럼 이 말이 맞고 싶어. 정답이 되고 싶어. 그럼 여기에 이런 표현이 쓰여 있으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gx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나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저 문제가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우린 지금 스텝 1 하고 있으니까 지장이 없는 거고. 자, 얘도요. 우리 원래 모범 답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x분의 fx가 3인 걸 알아요. fx는 얼마에 수렴하는지 모릅니다. x분의 fx만 알아요. 그럼 난 여기서도 x분의 fx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지금 모르는 상태야. x분의 fx를 찾고 싶어. 그래서 x분의 fx를 x로 나눈 꼴이니까 이 친구를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x분의 fx 분의 아닌데 2 플러스 x분의 fx. 그럼 내가 아는 x분의 fx가 나와요. 2는요? 알죠. 1은요? 알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장이 없고 몰랐던 걸 알 수 있게 해결을 해주니까 얘네가 3으로 수렴하더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다는 거 크게 지장 없을 거고요. 됐나요? 두 명 지각, 한 명 지각, 한 명 결석. 아 맞네요. 아 내가 출석을 보지도 않고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아까부터 계속 설명해놨던 부정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미분까지 계속합니다. 계속 끝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부정형 해석을 할 거고요. 자, 2를 그냥 대입해보니까 0분의 0이에요. 얘들아 진짜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되게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 부정형을 내가 따로 써놨어. 개념 얘기하다가. 중요하단 얘기예요. 뭐가 문제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4분의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16으로 가지 말자. 이렇게 가야겠다. 이런 꼴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꼴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2를 대입을 안 해보고 니들이 나중 가면 그냥 분자가 인수분해 된다고 좋아서 인수분해를 해요. 약분을 하고요. 그럼 최종답이 0이 나와요. 근데 지금 대입해보면요 6분의 0이에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는 답이 나오니까 문제가 없는 건데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식을 바꿨더니 더 불편해져서. 그러니까 니네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제예요. 저 네 가지 꼴에 해당되는가를 먼저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대입이 먼저입니다. 대입을 해봤더니 0분의 0 꼴이더라. 그럼 부정형은 어떻게 하자? 식을 바꿔주자. 어떻게 해요? 약분할 수도 있고요. 얘도 약분할 거고요. 얘도 약분할 거고요. 약분할 거고요. 그럼 이제 0분의 0 꼴 아니잖아요. 선생님 근데 2에서 함수값 없다면서요. 극한값만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연속성 조사하시오 하면 연속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다음 얘도 마찬가지. 3을 집어넣어주면 얘 때문에 0이 돼요. 얘 때문에 x-3 때문에. 분자도 인수분해 할 거예요. x-2와 x-3 얘 때문에 0이 돼요. 저런 애들을 보고 우리는 영인수라고 해요. 쟤네들 때문에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게 하나, 분자가 0이 되는 게 하나 있어. 그럼 얘네가 딱 약분되면서 서로 소거가 돼버리지. 이제 0 되는 게 없는 거네. 만약에 분자가 하나 더 많으면 분자가 이겼죠. 그럼 0이 되겠죠. 만약에 분모가 하나 더 많아서 이렇게 되면 분모가 이겼죠. 그럼 0분의 무슨 꼴이 되겠죠.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개수 파악도 해줘야 돼요. 이건 나중 얘기예요. 물론 오늘 간단히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래서 약분하고 대입하면 지장이 없을 거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0분의 0이야. 그러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내가 딱 보자마자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지 알 것 같아 하면 하시면 되겠지만 저걸 어떻게 합니까? 조립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면 될 거고 여기 하나 있죠? 그럼 나 위에도 하나만 찾으면 되겠네요. 굳이 끝까지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분하고 나서 그 다음엔 대입만 진행해주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역시 얘도 0분의 0, 0분의 0, 부정형이에요. 그러면 식을 바꿔줘야 되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보면요, 인수분해가 된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x-1을 보면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랑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그럼 어떻게 나온 거냐? 약분이 되니까 구하라고 했겠지. 약분이 안 되면 구하라고 시킨 애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얘를 하나 잡아놓고 그 다음에 무조건 켤레수를 하나 잡아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잘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교재들에는 뭐 하라고 시키냐? 켤레수를 분모분자에 곱하라고 시키는 것 뿐이에요. 근데 니네들이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냥 우리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자, 주위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곱해주는 거죠, 분모분자에. 그러니까 원래 분모에 있으면 그걸 유리화시키려고 또는 실수화시키려고 곱해줬잖아요. 여기는 상관없어요. 0분의 0을 해결하고 싶어서예요. 정확히는 0분의 0 아니고 부정형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보면 어떨까? 선생님 저 이걸로 바꿔봤더니 답이 안 나와요. 그럼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었던 것 뿐이에요. 루트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결을 해요. 근데 내가 방금 루트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결해. 근데 그렇게 했더니 답이 안 나와. 이거 모순이거든요, 서로. 근데 이게 어떤 꼴이냐면 루트에서 나오는 케이스인데 너네가 대입을 안 해보고 그냥 루트 곱하기 루트를 해야지 이런 케이스거든요.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1분의 루트 x 플러스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대입하면 2분의 3인 거 뻔히 알죠? 근데 이게 나중에 니네가 훈련되면 어떻게 하냐? 켤레수를 곱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다가 켤레수를 곱하면 뭐가 생겨? 루트 x 마이너스 1, 0으로 만드는 영인수가 생겨버려요. 그래놓고 답이 안 나온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피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의 루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저런 루틴이 있구나. 첫 번째,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는 케이스 있고요. 두 번째, 켤레수 곱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종종 나옵니다. 한 2년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아. 학생들이 이런 실수하는 걸. 2년 정도에 한 번씩. 그 다음 이 친구도 마찬가지. 대입해보니까 0분의 0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켤레를 곱해주자. 3 플러스 루트 9 마이너스 x. 이제 저학년 때와 좀 다른 점. 원래 저학년 때는 루트 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실수 쪽을 바꾸고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0을 만드는 걸 바꾸는 변형 작업을 하는 거지 우리 실수와 유리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식이 변형될 수 있는 정도의 곱셈이었다면 크게 지장이 없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곱해주게 되면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해서 x 그대로 나오고요. 분자는 계산할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자, 내가 지금 계산할 필요 없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친구,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친구거든요. 그럼 얘네 둘이 어떠한 계산을 토대로 변형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소거해줘야 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네가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안 하고 곱했으니까 나 여기도 곱해서 써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3x 더하기 x 루트 9 마이너스 x분의 x 이렇게 쓰게 될 텐데, 그나마라도 x 약분하고 있으면 너무 다행인데 이거 안 보여가지고 계산까지 실수해버리면 대참사거든요. 내가 변형하고 싶은 친구들을 기준으로 변형 성공했어, 얘 가만히 냅두는 겁니다. 나중에 식 복잡해지면 지금의 얘기가 소용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극한에 활용해서. 도형 나왔어, 너무 복잡해, 내가 잘 구한 게 맞나? 도 제로 파악하고요. 내가 어디까지 계산해야 되지? 도 지금 얘기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 때문에 너네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간단히 계산해보는 시간들이에요. 다음, 극한값을 구할 거예요. 여기 2 대입하면 0, 여기 2 대입하면 분모가 0. 그래서 0 곱하기 무한꼴에 해당합니다. 0 곱하기 무한꼴. 그래서 적꼴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얘는 답이 0으로 쓰여지면 안 돼요. 부정형 식을 바꿔야 돼요. 이번엔 어떤 짓거리를 해볼까? 전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개를 한번 해보면 얘네 둘이 곱했어.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5의 x-2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그럼 여기 2 대입하면 4분의 1 이제 문제 없죠. 여기 2 대입하면 0 이제 문제 없죠. 그러니까 찾을 수 있다. 변형한다. 다음 것도 보면 5를 대입해주면 여기가 0이에요. 5를 대입해주면 여기가 루트 어쩌고가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에 얘를 전개해주면 리미트 x가 5로 갈 때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루트 5분의 1로 계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x 마이너스 5를 보고 얘랑 켤레를 곱해서 나온 거다라고 인식해주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저 뭐 한 거지 싶으면 그냥 다음과 같이 써주고요. 0분의 0이죠. 앞선 문제에서 얘기했죠. 부정형. 이 식 바꿔줘야 되겠구나. 어떻게 바꿔줄 거야? 켤레를 분자, 분모에 곱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맞아요. 다음, 이 친구도 마찬가지. x에다가 0을 대입할 거예요. 그럼 0분의 1. 0분의 1은 무한. 정확히는 무한은 아닙니다. 뿔무한인지 만무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가 맞는데 그냥 무한이라고 편하게 인식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 가지고 답 쓰진 않을 거니까. 그 다음 0 대입해주면 5분의 1 빼기 5분의 1 곱하기 0. 부정형 네 번째 꼴에 해당되고요. 그럼 이것도 좀 변형을 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변형을 할까? 이 친구를 통분을 해보자. 5의 x 플러스 5분의 x? x분의 1 약분되고요. 이제 x에 0을 대입해줘도 25분의 1로 깔끔하게 나와요. 부정형을 해결한다라는 계속 그 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많이 안 가네. 자, 극한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시오. 수렴하면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했던 얘기 다항함수의 크기는 차수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제곱 더하기 x분의 x 플러스 1이 있는데요. 여기는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분모가 더 큰 무한입니다. 그럼 무한분의 조그만 거 이렇게 있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는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자.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x분의 1 다음과 같이 될 텐데 x분의 1은 결국에 무한분의 1 0이죠. 아는 거. 그럼 최종 결론 3 곱하기 무한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0 아는 거 무한분의 1도 아는 거 이게 원래 모범 답안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얘도 마찬가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분의 7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그럼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주자? x제곱으로 나눠주자. 그러면 여기가 0돼서 날아가고요. 여기도 0돼서 날아가고 0돼서 날아가고 0돼서 날아가고 x제곱 날아가고 그러니까 4분의 7만 남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개념에 입각해서 계속 설명하려고 하는 것뿐이야. 얘네들이 최고차항 계수의 영향을 받는구나.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 이 친구도 마찬가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도 되고요. x세제곱으로 나눠도 되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x제곱으로 나눴다 그러면 1 더하기 0 더하기 0 이렇게 될 거고요. 2x 마이너스 0 이렇게 될 텐데 결국에 1분의 2x 즉 무한꼴에 해당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x세제곱으로 나눴어 라고 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0 더하기 0 더하기 0 분의 2 빼기 0 그러면 0분의 2꼴이니까 그래도 무한대다라는 얘기에 지장 없을 거고요. 까지.
기억 안 나는 거 없으시죠? 괜찮죠? 다음 우준아 넌 괜찮니? 승현아 넌 괜찮니? 안 괜찮니? 어차피 너네 두 명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뭔지에 대해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저렇게 계산하는구나 정도만 배우셔도 충분해요. 괜찮아요. 자 얘도 승현아 안 괜찮다 그랬죠? 뭐 해야 되겠어요? 대입 먼저 해야죠. 대입을 해보니까 우리 지금 얘가 루트 x제곱에 해당하는 최고차 한계에서 생각해보니까 루트 x제곱 쪽이 최고차고요. 분자의 최고차는 2x입니다. 여기 몇 차? 1차고요. 그 다음 분모 루트 x제곱이면 이거나 몇 차야? 못 들었어요. 아니 이건 못 들어요. 이거 그거 아니냐? 그 콜럼버스가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 몇 차? 1차. 그러니까 1차분의 1차예요. 얘네가 지금 급이 같잖아. 똑같은 차수라고요. 그럼 우리가 부정형인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럼 그 다음 해야 될 일. 사실 승현아 너 안 괜찮다며. 루트 나왔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루트 나오면 켤레수 곱하자고요. 분모 분자의 켤레수를 곱하자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식을 변형해 주자라는 거고, 그럼 얘의 켤레수를 곱해주면 루트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과 루트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분의 2x에 루트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다음과 같이 곱셈이 진행이 될 거고요. 얘네 곱해주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새로 쓰자. 지우지 말고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2x 루트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다음과 같이 되고요. 여기 1차 여기 1차 그래서 분자의 최고차는 2차 개수가 2인 여기도 2차 개수가 2인 그래서 2에 수렴하게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모범 답안은 x제곱으로 나누자. x제곱으로 나누는 것까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1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x제곱으로 나눌 건데 x 하나 여기 앞에 나눠줄 거고요. x 하나 뒤에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x분의 1 될 거고요. x 나눠주는 거 하나는 루트 안으로 들어가서 x제곱으로 따라서 루트 1 플러스 x분의 1 다음과 같이 될 거고요. x분의 1은 승현아 얼마? 오케이 0. 연아 혹시 너 미적 배웠니? 아 중3 때요? 엘리트였네요. 자 다음 아니 지금 물어보는 저 두 명이 미적을 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물어보는 거라서 혹시 안 배웠으면 더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한가한데? 이 정도면 몇 문제까지 풀어올 수 있어? 너 대답 잘해야 된다?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다 지금 30문제까지요? 그럼 60개 정도 내면 되겠다. 자 60개 정도 낼 계획이에요. 원래 90개였어요 마음 바꾼 거예요. 씨발 눈으로 욕하고 있어 이 새끼가. 자 다음 함수에 대해서 리미트 x가 4로 갈 때 4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k값을 구하시오.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해 줘야 돼요. 좌극한 4보다 조금 작은 쪽, 우극한 4보다 조금 큰 쪽. 그럼 4보다 조금 크다는 위식에 적용되겠니? 아래식에 적용되겠니? 아래식에 적용되겠죠. 여기가 4보다 큰 쪽을 보는 식이고요. 여기가 4보다 작은 쪽을 보는 식이고요. 결국에 그러면 우리가 4를 대입할 때 좌극한의 4는 위식에 대입해서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돼줄 거고요. 우극한의 4는 아래식의 4를 대입해서 4, 4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6이 되겠고요. 얘네 둘이 같아야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4,6 이렇게 지금 2차 함수가 있고요. 1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야. 지금처럼.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고 싶어. 그럼 지금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위치니까 존재 안 하죠. K가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만날 수 있을 때 처음으로 존재하는 거죠. 됐니? 뭔 말인지 이해되니? 다음. 또 똑같은 얘기. 이상하다. 진짜 이상한데. 아, 잘못 봤구나. 아니 내가 한가하네라고 생각한 게 아까 봤는데 지금 30문제 중에 15문제를 끝냈어요. 아까 내가 처음 한가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너무 한가한데?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근데 사실 오늘 너네들 이제 시험 면담도 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한가한 정도는 아니고 한 소단원 한두 개 정도는 더 나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그 38이었어요. 그냥 잘못 봤어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요거까지 마지막 보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면담 잠깐 하고 너네들 문제 풀 시간 잠깐 주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좀 다 나갔다가 이제 마무리 면담 좀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반 나눠서 진행을 할 거라서 너네는 1차 면담이에요. 얘는 어차피 시험 끝나고 그동안 피드백하고 뭐 했던 거 있는데 너네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1차 면담이에요. 무조건. 자, 그래서 이 친구 보자. 가장 처음 해야 될 거는 뭐부터? 대입부터. 대입해봤더니 0분의 4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야. 0분의 1이었어.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 왜? 0분의 1 꼴은 우리 x분의 1 그래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얘가 한 방에 두 줄을 그을 수 있게 됐어. 얘가 5로 수렴 안 돼. 5라는 값을 갖는데 그럼 가능한 경우가 뭐가 있겠냐는 거지. 1, 2, 3, 4 같은 상수가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능한 건 쟤밖에 없다는 거야. 부정형이지 않았겠는가. 그럼 얘가 부정형이 되기 위해서는 4-2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건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얘기하던 내용에 의거하면 내가 지금 x에다가 뭐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x값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이 친구가 얼마가 됐다는 거야? 0이 됐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런 마이너스 2라는 애를 보고 이 2차식에 뭐다? 인수다, 뭐 해다, 뭐 근이다 상관없어요. 다 맞는 표현이야. 인수다, 해다, 뭐. 그래서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0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그 다음 상수항이 b예요. 그럼 난 그건 맞춰서 써줘야 될 거 아니야. x 플러스 2분의 b꼴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이 친구가 0을 만들고 이 친구가 0을 만드는데 방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약분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b가 5다. b값이 14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a값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겠고요. 까지. 한 1분 15초 정도 더 남았거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면담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뭐라 했는지. 자, 뒤에 좀만 더 봅시다. 여기까지 푼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냥 설명할게요. 다행히도 다들 곧잘 푸시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고 자기가 곧잘 못 풀고 있다. 아씨 부러졌어. 진짜 되게 조용하게 이게 팍 튀어나오거든요. 어차피 부러진 거 이런 식으로 팍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내 손에 튀어나왔는데 부러졌어. 손에서. 뭐였지? 이거 해야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을 대입을 해보니까
0분의 어쩌구 꼴이 됐다 이거야. 근데 0분의 어쩌구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0분의 0꼴, 지금 써 있는 부정형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3을 대입했는데 0이 됐어. 그럼 우린 그걸 해 인수라고 얘기를 할 건데 우린 루트가 들어있는 무리식을 인수분해를 한 적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식 그대로 쓸 거고 앞에 있던 문제도 식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B 대신에 2항 루트 분필가루가 들어갔어. 인성 개쓰레기. 아파하는데 뒤에서 두 새끼들 웃어. 루트 나왔어. 뭐 해야 돼? 혈내 곱해야 된다고요. 아 씨발 이 상황에 웃는 새끼들 있어. 와 씨발 진짜 인성 개파탄난 새끼들 저거 씨. 저 새끼들 지옥 갈 거야 아마. 다음과 같이 될 거라고요. 얘네들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계산해 주면서 그 과정에서 x 마이너스 a가 아니고 미안 x 마이너스 3 나오고 얘네가 약분이 되면서 0되게 만들어주는 소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음 욕구를 찾아야 돼요. 욕구를 수렴하면 더하든 곱하든 빼든 나누든 니네 맘대로 해. 0으로만 나누지 마. 근데 이거랑 똑같은 놈을 3번 곱해주면 x 6제곱분의 fx의 세제곱 되겠죠. 얘랑 비슷한 꼴을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그 친구를 2로 나눠주면 되겠다. 얘를 3번 곱했으니까 8을 2로 나눠주면 되겠다.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고요. 그냥 개념 기억나게 하려고 하나만 가져온 거고. 마지막 개념 마지막 샌드위치 정리. 얘가 L로 수렴하고 얘도 L로 수렴해요. 그럼 얘도 L로 수렴한다는 건데 내가 지금 되게 이상하게 여기는 등호 써놓고 여기는 등호 안 써놨거든요. 등호 유무가 상관이 없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보통 너네들 문제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을 거예요. 근데 등호 유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리입니다. 왜냐? 기억하는 사람 있으려나? 가장 최근의 미적들은 왜요? 아니 사실 기억해도 쓸모가 없어요. 생각하게 안 할래요. 영어 학술명도 샌드위치 시어리. 그래서 좋아해요. 왜 이렇게 아니 내가 웬만하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려 돼. 제가 지금 그래서 살짝 어떤 표정이라고 해야 되지? 되게 막 한심하다는 느낌으로 쳐다봤는데 이게 샌드위치 시어리. 너무 좋아요. 뭐 아무튼 신발끈 정리도 슈스트링으로 그대로 갑니다. 너무 좋지 않니 이런 거? 직독직해.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뭐냐? 얘가 수렴하는 값이 있고 얘가 수렴하는 값이 있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놨더니 얘도 2에 수렴하고요. 얘도 2에 수렴해요. 우리 원래 x제곱으로 나눈다인데 이쯤 되면 그냥 얘기 안 해도 될 거예요.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해서 얘도 2로 얘도 2로 수렴해. 2와 2 사이 등호 있네 2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없어도 2야. 왜냐? 극한은요 2에 가까운 거지 2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등호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가 2보다 조금 작고 얘가 2보다 조금 큰 거야.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겠지. 2랑 아주 가까운 무언가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호가 있어서 2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마찬가지. 리미트 fx를 구하고 싶으니까 먼저 x로 나눠줘야 돼요. 쌤 그럼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구분해야 되나요? 하든 말든 샌드위치는 어차피 똑같이 수렴할 겁니다. 근데 뭐 엄밀히 얘기하면 하시는 게 나아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양수여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었고요. 여기만 체크해서 5입니다. 여기도 5가 나왔어야
뭐에 수렴한다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가 만약 6이 나왔어. 그럼 니네가 계산을 틀린 거예요. 무조건 같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너네들이 제일 많이 볼 건 이제 여기 파트, 활용 파트. 도형에 하나하나 적용을 시키셔야 하는데 새로운 개념은 없어요. 많은데 없어요. 네, 기존에 했던 것들을 활용하는 것뿐이어서 새로운 개념은 없고요. 왜 많다고 했냐면 판단 근거 때문에 그런데 보겠습니다. OP제곱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리미트 x가 아니지 t가 무한대로 갈 때 OP제곱 점과 점 사이의 거리 t제곱 더하기 t 분의 5h제곱 h가 얼마인지 모르겠거든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냥 나는 직독직해로 교점을 구해볼게요. 수직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그리고 t, 루트 t를 지나니까 잘못 썼다. t, 루트 t 지나는 직선. 그럼 이 직선과 y는 2x의 교점 찾아주면 h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생각. 만약에 다르게 풀고 싶다. 5h제곱은 5p제곱 마이너스 ph제곱이거든요. 근데 5p제곱은 아까 구했어. 여기 있어. 그래서 t제곱 플러스 t 그대로 쓸 건데 ph제곱은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관점으로 쳐다보겠다. 그래서 이런 관점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처음에는 교점 구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점지껏 쪽으로 노선 바꿀게요. 다음과 같이 될 거고요. 여기에 절대값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t가 무한대로 가고 있거든요. 얘는 차수가 1짜리, 얘는 2분의 1짜리. 그래서 양수로 쓸 거예요. 그러면 ph의 제곱을 빼준다. 빼기 5분의 이거 제곱은 그냥 이대로 쓰자.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잘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요소들이 나옵니다. 대입, 부정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니면 그냥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입 먼저. 무한을 대입하면 무한분의 무한이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얘네들의 차수 비교를 시작합니다. 최고차항이 2차, 최고차항이 2차, 여기도 최고차항이 2차. 그러면 급이 같죠. 그럼 어떤 값에 수렴하겠네요. 그러니까 난 잘 풀었다고 확정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쓸 때는 그냥 씁니다. 근데 쌤 저 문제 풀다 보니까 이거 극한값 구하라 했는데 분모가 3차고 분자가 4차예요. 네 잘못 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다음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죠? 얼마 나올 거예요? 몰라요?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이번엔 뭐 할까? BH분의 AH래요. 좌표가 있는 게 맞네요. B좌표는 T, T분의 2 플러스 루트 3 다음과 같이 있고요. H좌표는 1, T분의 2 플러스 루트 3 다음과 같이 있고요. A좌표는 1, 2 플러스 루트 3 다음과 같이 있고요. 그럼 AH 길이 구하기 쉽죠? BH 길이 구하기 쉽죠? 여기까지 오케이? 보통 이렇게 1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주는 거 있는데 얘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우리 지금 BH 구할 때 B에서 H를 빼야 돼요. AH 구할 때 A에서 H를 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1보다 작으면 반대로 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는 그림에 맞춰서 범위와 극한값을 제공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때로는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플러스가. 그럼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다르지 않다 까지. 오케이? 나도 너랑 같은 마음이야. 모르겠어. 124번입니다. 원래 스텝 1만 할 거였어서 그래서 스텝 1 끝나고 다음 스텝 1인데 스텝 2까지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까 채연이가 더 하자 그래가지고 왜? 더 이상 대화가 되는 것 같아? 안 될 것 같지?
여러분들 교재 작업이 끝났어요. 두 명은 모르지만, 옆반에 계시던 이제 임경국 선생님과 이쪽 반에 있던 마스코트 비버 한 마리가 퇴사를 결정 짓고 나서, 딱, 그때부터 이제, 혼자 이제, 둘 다 통보를 했거든요. 사실 나한테. 경국쌤은 뭐였지? 경국쌤 뭐 하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근데 제가 퇴사를 해서요. 네? 요거였고, 도경쌤은 회의하러 가는 날인데, 쌤 회의하기 전에 저랑 잠깐 대화 좀 하시죠? 그리고 회의 들어가기 한 10분 전에 나한테 통보했거든요. 둘 다. 아무튼 그때부터 작업을 끝내서 교재 작업이 끝났는데, 너네들 교재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750에서 한 850 요런 문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한 1600 문항이 있는 거야. 이번에 너네한테 700 정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문제 정도가 늘어난 거지. 조금 늘어났어요. 근데 너네한테 이제 800개를 주면 너무 많잖아,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교재를 500, 500, 500으로 바꿨어요. 500개 정도는 할 만하잖아요, 그쵸? 10단위는 버림. 그냥 500 몇십 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아까 채은이가 좀 더 하자는 의견에 동의를 해서 이걸 고쟁이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리고 본 교재가 들어갈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의견인 중입니다. 자, 124.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열린 구간에서 열린 구간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겠다. 열린 구간, 등호 안 들어있는 구간, 닫힌 구간, 닫힌 구간, 등호 들어있는 구간, 이거는 해석하셔야 됩니다. 열린, 닫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소괄호냐 대괄호냐는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따로 외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써줄 거니까.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일단 첫 번째로 극한이 존재하든 안 하든 연속이든 아니든 끊어져 있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한 번 의심을 해야 되고 0에서도 한 번 의심을 해야 되고 1에서도 한 번 의심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끊어져 있는 구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0밖에 없어요. 좌극한이 4, 우극한이 2 여서 극한값이 서로 다르고요. 나머지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끊어져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연속성이 아니다. 연속이 아닌, 즉 불연속인 점의 개수는 해당 3점 전부 다 해당되고요. 까지. 승현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면 돼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점이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0을 기준으로 0보다 살짝 오른쪽, 0을 기준으로 0보다 살짝 왼쪽.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나머지는 다 극한값이 존재해요. 같아요. 확인해보면. 그리고 두 번째 연속 개념, 끊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속이 아닌 거예요. 지금 가다가 구멍 났죠? 연속 아닌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다항 함수는 별말 없으면 무조건 연속이고 무조건 미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니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극한값이 서로 같은지 함수값이 서로 같은지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은 여기에 등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좌극한과 함수값은 무조건 같을 거고요. 우극한이랑 같은지만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자 함수값은 1, 우극한도 1. 그래서 얘네들은 연속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 오른쪽에는 x제곱 그래프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 친구는 1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따로 0이라고 체크를 해준 건데 그래프를 나타내보면 1을 기준으로 점근선을 갖는 유리함수와 여기 정의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 점 하나 찍어준 거예요. 이 친구가 1에서 연속일 리가 없죠. 당연하게도. 다음. 자, 이 친구가 불연속이 되는 걸 찾으라 그랬어.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약분 쳐놓고 4에서 불연속입니다 하면 안 된다고요. 애초에 마3에서도 불연속인 거예요. 마3에서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주게 된다면 4에서 불연속이 되는 건 너무 쉽게 아는데 마3이었잖아. 마3에 이렇게 구멍 뚫려 있어야 돼요. 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멍. 오케이? 다음. 자, 극한값이 존재하면 수렴하면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니들 맘대로 하세요. 단 0으로 나누지만 마세요. 연속이면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니들 맘대로 하세요. 단 0으로만 나누지 마세요. 우리 나중 개념이지만 미분이 가능하면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니들 맘대로만 하세요. 뭔가 말이 바뀌었는데? 맘대로 하세요. 단 0으로만 나누지 마세요. 뭔가 섞였어. 맘대로만 하세요가 아니었던 것 같아. 단 0으로만 나누지 마세요. 연속이니까 내가 2를 곱하든 더하든 빼든 곱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 0으로 나누지만 마세요. 더했는데 0이 될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F랑 G를 더하고요. 그걸로 나눠야 돼요. 여기가 문제예요. 나눈다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맞는 말이 되고 싶어. 단 F 플러스 G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 친구도 항상 연속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요? 됐니? 확실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설명할 수 있어? 아 그래? 동생 있니? 없니? 제가 동생 있니? 없어요? 있는데 숨기는 것 같은데 저거는? 아니요. 아 그래요? 믿을게요 일단. 자, 연속이면 더하는 건 니들 맘대로 하세요. 연속이면 얘는 불연속이네. 연속이고 불연속이야. 자, 지금 내가 계속 무슨 설명하고 있냐면 연속이면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단 0으로 나누지 마. 이것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연속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확인해야죠. 네, 무조건 확인입니다. F가 연속이야. G가 불연속이야. 그러면 곱하면 불연속이냐라는 거야. 쉬운 거. F가 0이야. G가 1, 마일 3으로 불연속이야. 0 곱하기 1도 0, 0 곱하기 마일도 0, 0 곱하기 3도 0. 그래서 보통 곱셈 나오면 0 구조. 그리고 덧셈 뺄셈 나오면 보통 뿔마 구조로 생각해요. 뿔마 구조가 뭔 말이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서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근데 그걸로 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개념 얘기하는 거 아니고 너네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례 찾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FG가 불연속이면 빼도 불연속이다. 이번엔 뺄셈이네요. 그럼 뿔마 가지고 주로 생각해요. 그래서 F가 불연속이고 G도 불연속이야. 빼면 불연속이냐? 1, 마일. 빼면 0, 빼면 0. 빼도 불연속 아니에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됐니? 그럼 불연속이면 불연속이다라는 말이 틀렸나 보다. 이게 아니라 확인해야 돼요. 확인. 무조건 확인입니다. 다음. 자, 어제 1학년 애들 수업하다가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죠? 합성함수는 일종의 뭐다? 치환이다. 대답한 거지 저기서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합성이 된 이 친구는 fx를 다음과 같이 t로 치환하는 형태인 거예요. 자, g는 어디에서 불연속이야? x가 얼마일 때 불연속이야? g는 x가 0일 때 불연속이에요. 정의가 아예 안 돼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치환을 했으면 t가 얼마일 때? 0일 때 불연속이에요. 그럼 이 t는 뭐였어? fx였어. fx가 0일 때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fx는 언제 0이 되는데? x가 5분의 4일 때 0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합성함수는 일종의 치환이고요. 이제 드디어 이거 주로 쓸 내용 왔거든요. 치환하면 뭐 해야 돼요? 범위 설정해야 됩니다. 이거 언제 쓰냐? 니네 기말고사 때 씁니다. 적분 파트. 적분에서 치환 들어가면 범위 설정 따로 해야 됩니다. 까지. 너네들의 성원에 힘입어 스텝 2 문제 넘어갈 건데, 네, 얘네가 하자 했어요. 너네 2명 나가 있을 때, 나갈 때 예언이가 먼저 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나가 있다 보니까 현승이가 또 하자 했고, 그 다음에 채연이가 하자 했고, 하영이 너무 좋다 했었고. 보통 이렇게 우리 반은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편입니다. 토요일에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알아서 와요. 왜? 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 부른 사람 있나? 그쵸? 아직 없죠? 아직 없잖아요.
아직 없습니다. 진짜 안 부르는데 항상 애들이 자발적으로 오더라고. 쌤, 제가 주말 테스트를 떨어진 것 같은데 언제쯤 와야 될까요?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뭐, 제가 숙제를 좀 못한 것 같은데 언제쯤 와야 될까요? 알아서 해 하던 대로 뭐 이런 이제 알아서 옵니다. 불만 있어? 아니요. 없지? 여기는 정했거든요, 하영아. 너도 이제 곧 정할 거예요. 여긴 학원 시간 조사 다 했고, 여기는 이제 10시부터 6시까지 자율적으로 오기로 했어요, 방학 동안. 방학식도 반납하고 오겠다고 하더라고. 방학식 날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법한데 뭐 불만 있냐고, 씨바. 방학식 아, 야, 영상에 욕 들어가잖아. 조용히 해. 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니까 예원이랑 제가도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난 항상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걸 선호해요. 자, 가자. 얘 때문에 계속 뭐보다 큰지 작은지를 너네한테 요구한 거예요. 얘를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를 치고 그 다음에 f를 쳤어. 이거랑 얘가 의미가 달라요. 얘는 리미트를 끝까지 봐야 하는 거고, 얘는 리미트가 여기서 한번 끝나고 들어가는 거예요. 리미트 1에서의 우극한이 뭐야? 이게 뭐야? 너 개새끼 안 펴놨잖아, 씨. 왜 씨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저걸? 저 몇 번이야, 근데? 49번이야? 니네 거엔 여기가 진하구나. 내 거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함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1에서의 우극한이 얼마야? 하면 0. 이죠? 그럼 얘는 여기서 0으로 끝난 거야. 근데 얘는 끝까지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0보다 어떤지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0보다 어때요? 커, 갓, 작? 0보다? 같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F0으로 끝나는 거야. 여기도 한번 볼게요. 지금 힘들다. 원래 모범은 왜 그러지? 나 올해 마가 꼈나? 원래 모범은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Y축 대칭한 그래프를 그려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니네 시험 봐야 되는데 언제 이걸 다 하고 자빠졌니? 그래서 명확하게 쟤를 보는 건 그냥 0 대입하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요런 꼬라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대로라면 F/Y의 마형, 옛날 표현에 가까운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을 보게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여기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모범 답안으로 한번 볼게요. 이 친구를 X축으로 1만큼 이동. 여기 점은 또 어디 있어? 그 다음 얘를 Y축 대칭. 1만큼 이동. Y축 대칭. 얘의 0에서의 좌극한. 대입 잘못했구나. 대입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결과가 다르다 했다. 리미트 x가 0에서의 좌극한을 f-x-1에 대입해주면 f의 마이너스 0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 대입해준다고 생각하면 f-1에 더하기 빼기 0 플러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옛날 표현 갖다 쓸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0이 숨어져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그러니까 얘네들은 숫자, 계산 마이너스 1 플러스 0 구조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의 위치와 내가 지금 그래프를 대칭 이동해서 그린 위치가 같은 곳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옛날 표현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나 원래 수업할 때도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하고요. 실제 문제 풀 때도 다른 색깔로 표시합니다. 얘는 숫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엄청 작은 무언가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개념으로 설명했던 영역 개념 이 얘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려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있는데 이 친구 지금 그리다 말았거든요. 무슨 함수? 이제 너네들의 외울 시간이 왔습니다. 엥? 괄호를 하나 더 쳤어. x 대신 마이너스 x. 이게 뭐죠? 그 뭐 한 거예요? 야, 너 앞에 앉아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 다 볼 수 있는데 혼자 이지랄하고 있으면 이거 y축 대칭. 근데 정확히 말해서는요,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었다고 y축 대칭이 아니고요,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었어. y축 대칭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y축 대칭을 해도 얘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y축 대칭 함수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우함수라고 해요. 여러분들 최근에 시험 끝났으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y축 대칭은? 사인 함수. 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y축 대칭이죠. 그죠? 자, 다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코사인 함수가 y축 대칭 함수예요. 요건 여러분들이 끝까지 쓸 일은 없을 거예요. 미투에서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그 친구도 우함수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됐어. 이게 y축 대칭이었잖아. 근데 이것 때문에 y축 대칭 아니라 그랬지. x 대신 마이너스 x, y축 대칭 했는데도 같아. 그러니까 y축 대칭인 거야. 이번엔 x 대신 마이너스 x, x좌표를 y축 대칭했어. 그랬더니 y좌표가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가 붙었어. 이건 무슨 대칭? 두 개가 합쳐져서 노란색의 x축과 하얀색의 y축이 합쳐져서 최종 원점 대칭 함수가 되는 거예요. 원점 대칭 함수는 기함수. 정확히는 축대칭 함수와 점대칭 함수인데, 너네들이 이 말을 기억할 때가 되면 니네들이 우기함수 정도는 편안하게 나와야 그때 얘기를 할 거예요. 우기함수는 이제 메인으로 쓸 거예요. 기억하세요. 미분, 적분, 극한, 연속 전부 다 메인으로 쓸 거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함수, 기함수고요. 원점 대칭,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사인 탄젠트가 기함수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기호를 보자마자 이 친구는 y축 대칭이구나. 그럼 여기에는 없는 대칭된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면 이 친구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1이고요. 2에서의 좌극한 마이너스 2고요. 자, 그럼 이제 옛날 표현 한 번만 더 껴볼게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큰일 났다. 뭐가 큰일이냐. 이제 시작이고요. 오랜 일이 있었습니다. 김동영 선생님이 계셨고, 내가 있었고, 박준석 선생님이 있었고, 최한주 선생님이 있었고, 황병진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경국 선생님이 오시고, 이재원 선생님이 오셨어요. 괜찮았어요. 두 분이 추가가 되셨는데요. 이제 안 괜찮아요. 다 조용했거든요. 근데 더 많이 있었어요. 뭐 장원근 선생님도 계셨고, 우승윤 선생님도 계셨고, 많이 있었는데 정말 조용했거든요. 이제 시작인데 큰일 났다. 자, 옛날 표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쓰여있는 게 옛날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 플러스 0을 요 식에다 대입을 해볼 거야. F, 저 왼쪽에다 대입할 겁니다. 1 마이너스 왼쪽에다 대입했으면 안 되는구나. 미안해. 오른쪽에다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F, 마1 플러스 0.
이거 왼쪽에다 대입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럼 여기 안에가 바뀌잖아요. 내가 찾고 싶은 거랑 다른 걸 찾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쪽에다 대입해서 안 바뀌게 만들어준 거고요. 요거 x에다 그대로 대입하니까 1-0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그럼 1에서의 좌극한 찾으면 되네요. 그래프 굳이 하나 더 그릴 필요 없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어차피 알긴 해야 돼요. 저거 대칭된다는 거 알긴 해야 되는데 지금 개념 사용하면 그래프 하나 더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결론은 나와요. 지금처럼. 근데 물론 이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꼴의 평가원 기출입니다. 한 3점짜리로 나왔겠죠 뭐. 다음. 내가 좋아하는 이 문제의 풀이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건데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에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은 식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친구에서 리미트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 덩어리가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원래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너네들의 이해도를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뭐 잘 안 쓴다는 거지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면 y는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1과 1을 점근선으로 갖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t가 무한대로 갈 때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러면 이 친구의 점근선 1에 한없이 가까이 가죠. 극한값이 1에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근데 1보다는 조금 어때요?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y는 1보다는 조금 어때요? 작게 가야 돼요. 그럼 이 친구를 찾으라는 얘기고 여기서의 1의 좌극한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모범입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풀이는 요겁니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 1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지금 뭐 한 거냐? 너네 옛날에 유리함수 점근선 찾듯이 똑같이 쪼개놓은 거예요. 그럼 자 얘를 무한으로 보낼 거야? 무한분의 2지. 그럼 수렴하는 건 0에 수렴하거든요. 근데 앞에 부호가 어때요? 마이너스죠. 그럼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게 뭐야? 1 마이너스 마이너스 0.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1 빼기 0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두 번 그려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모범 답안. 치환이 모범 답안. 이게 야매 답안. 야매라고 하긴 그래요. 교육과정에서 이제 사라져버린 옛날 답안. 이게 숫자로서의 표현이 아닌데 너네들한테 혼동을 준다라는 사유로 삭제가 됐던 거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얘도 상태예요. 무한이 엄청 커지고 있는 상태야. 그럼 0은 엄청 작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엄청 티끌만한 거, 그거보다 좀 더 작은 거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쿼크를 나누면 더 쪼개지는 게 있지 않을까? 그게 0의 개념이에요. 선생님 제가 아는 0은 없다라는 개념인데요. 수로서의 0과 상태로서의 0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속 다른 색으로 쓰는 이 친구는 너네들 실제 문제 풀 때도 다른 색깔 펜으로 푸셔야 안 헷갈려요. 안 그럼 너네 그냥 풀다가 빼버립니다. 0을. 1 빼기 0을 왜 썼지? 1이지 이러면서. 저건 상태예요. 까지. 하나 더 남았네. 요것도 하나 더 합시다. 자 그러면 아까의 얘기들을 전부 다 종합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나는 마이너스 무한대 별로 안 좋아해요. 당연히 내가 안 좋아하는 게 아니겠지. 니네가 해석할 때 불편한 요소들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안 좋아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는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주자. 그럼 t는 마이너스 x로 바꿔주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이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유리함수 점근선 빼듯이 다 밖으로 빼줄 거예요. f에 4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왜 저지랄로 풀어가지고 고생을 할까? 5 다음과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4 우리 학원에 수학 수업하는 거 말고 다른 반이 있나? 없을 텐데. 네, 둘이 이렇게 하면은 되게 볼만하겠다, 그날은. 여기서 한 번 하고, 여기서 한 번 하고, 서커스가 따로 없겠네. 자,
이 친구는 4 플러스 0의 형태. 지금처럼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나는 요거 마이너스를 사실 잘 안 없애는 편이에요. 그것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F에 점근선 빼듯 똑같이 뺍니다. 4 더하기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무한분의 5니까 0은 0이거든요. 근데 니네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보고 마이너스 0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미 결과 봐서 알겠지만 플러스 0 쪽이에요. 왜 플러스 0이냐? t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잖아. 그럼 그 마이너스와 분자에 있는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플러스 0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근데 이거 하다가 너네 뿔마 실수 하겠지. 그럼 루틴을 만들어주려면 지금처럼 만들어주는 거고요. 하나 더 실수할 만한 요소가 얘 때문에 지금 계속 이 말하는 거거든요. 너네 지금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거 이지랄하고 있네. 방금 걔는 발산했습니다. 이런 거. 그럼 t랑 t제곱 약분하면 딱 1인 거지. 그지? 이거 다 마일이에요. 왜? 마이너스 무한 때문에. 우리 루트 t제곱이 뭐예요? 절대값 t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t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까봐 그냥 마이너스를 배제시키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야. 무조건 플러스로 바꿔라. 그냥 무조건 치환해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틀릴 일은 없어요. 근데 어찌됐던 너네들 다 알고 있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석하는 것도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거의 다 끝났어요. 아 진짜로 거의 다 끝나서 두 문제만. 이거랑 끝인데? 아니야. 아닌데? 지금 이럴 때 한번 소리쳐 주지. 지금이 딱 필요한 타이밍인데. 그래, 이거예요. 이거 가우스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이거 안 해주면 내가 편하지, 니들은 힘들어. 나는 편하지. 야, 나는 여기서 그냥, 간식이나 먹다 집 가도 돼. 너네 중에 들은 애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풍문고 애들 시험 보는데 그날 또 새벽 6시에 깨버린 거야, 잠에서. 너네 시험 볼 때 종종 깨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할 때. 그러니까 이게 깼어. 바로 자야 되는데, 얘 몇 점이지? 하는 순간 그대로 깨버려. 그래서 그때 새벽 6시부터 쿠팡에 쇼핑하다 또 25만원어치를 담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간식을 담으면 그렇게 담겨. 그래서 이제 속어법으로 이거 빼야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번에 새콤달콤 시키려다 못 시켰어요. 새콤달콤 빠진 사유, 내가 많이 먹을 것 같아서. 그럼 삭제. 그래서 이번에 샀는데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이 먹고 있어요. 실패. 그래서 막 교무실에 박스째로 넣어놓고 살고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여기 다시. 자, 요 문제도요. 이걸 만드는 게 모범이에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f-2g를 최대한 찾아야 되고 f를 최대한 찾아야 되는데 f를 뭘 찾아? f는 f지. 그러니까 f-2g를 찾는 게 목적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최대한 f-2g를 찾을 수 있을 만큼 다 찾습니다. 그러면 4g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끝나야 되니까 f까지 오케이? 그 다음 마이너스 6g니까 3배, f로 끝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2f? 다음과 같이.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그럼 얘는 5야. 얘도 5야. 무한, 마이너스 무한. 그럼 내가 비교할 건 무한들밖에 없는 게 모범 답안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가냐? 그냥 대강 아무거나 잡아둡니다. fx를 x라고 하자. 그럼 무한으로 가는 거 맞지? 2x라고 할게. 분수 싫어. 그럼 무한으로 가는 거 맞지? 그럼 나 이거 2x라고 했지? 그럼 gx는 x-2분의 5라고 해주면 5로 가는 거 맞지? 그거 대입해서 끝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삼각형이라면 어떤 공식이 성립한다. 어떤 삼각형이면 다 되는 거 맞지? 그럼 나 1자리로 해도 되는 거 맞네? 그거랑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a가 b보다 크면 2의 a제곱은 2의 b제곱보다 크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그럼 그냥 1, 2로 비교해도 되는 거 맞잖아. 앞에 거만 만족하면 다 만족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처럼 푸는 게 야매, 권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범을 늘 권장해요. 다음 마지막 가우스. 어떤 정수 n에 대하여 다음 값이 k일 때 이 말인즉슨 어떤 정수 n을 저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정확히 k라는 상수가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가우스 x분의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가우스 x분의 x 3배.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뭘 어떻게 돼요? 약분 되겠죠.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n으로 정확히 끝날 텐데 이게 안 돼요. 가우스는요, 이하의 최대 정수 따라서 n에서의 우극하는 n이지만 n에서의 좌극하는 n-1입니다. 따라서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는 상관없어요. 얘는 수렴한 대잖아.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겁니다. 크지 않으는 이하의 똑같은 문구 바꿔준 것 뿐이에요. 더 쉬운 문구로. 자, 그래서 이 친구는 n이 아니고요,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나누는데 우극한과 함수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쓰진 않을 거예요. 우극한은 n으로 가고요, 좌극한은 n-1로 갑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극한은 n으로 가니까 n분의 n의 3배 다음과 같이 되는데 좌극한은 n-1로 가니까 다음과 같이 가져야 돼요. 그게 k로 수렴한다. 이 둘이 서로 같아야 한다. n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라고 시킨 겁니다. 자연수, 정수, 정수. 네. 까지. n값 답으로 쓰지 마시고요. k값까지 답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까지. 더는 안 시킬게요. 네. 여기까지 정도면 충분해요. 푸시고